명가인데요. 오늘은 2023년 7월 16일이고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것도 농업의 일상이니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비 오면은 쉴라나? 비 오면 쉬겠지. 여기는 기업입니다. 네. 내근도 해요. 네. 지금 서대리와 언니 PD는 부가세 신고 네. 준비 및 이제 그 마늘 수확기 유하고 유통 할 때 클라이막스에 우선 자료를 만들었던 거를 다 수집해서 데이터화 만들어서 이런 세무 회계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고 네. 정리해서 회계사무실에 넘겨주고 네. 뭐 그런 일들을 하죠. 네. 그 요맘때는 올해는 무슨 비료를 써야 될지 회의를. 뭐 그런 네. 왜 비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죠? 네. 뭐 진짜 뭐 어느 회사에 뭐 SM팜을 쓸지 아니면 뭐 엔텍을 쓸지 뭐 아니면 뭐 농협에 있는 제품들을 쓸지 단 한 번을 쓸지 뭐 한 포로를 쓸지 반 포로를 쓸지 명품을 쓸지 21다이스야나 20다이스야나 수많은 선정 과정이 있어요. 그쵸. 거기서 가성비를 가장 높은 걸로 가야 되다 보니까 뭐 그거지 뭐 이거 비닐만 해도 벌써 내 거하고 태안 동생 것만 해도 뭐 이만큼인데 네. 몇 조냐 뭐 7조냐 8조냐 뭐 9cm냐 10cm냐 그쵸. 이 커스텀 과정도 필요하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 회의를 엄청나게 거듭해야 되고 그쵸. 그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굳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마늘 교육원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네. 뭔가 그러한 열정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는 높이 평가합니다. 내 그러한 것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네, 처음에 진일파종기를 이쪽에 이 충남권에서는 제일 먼저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공주 계신 농부도 오셔서 보시고 뭐 저쪽 뭐 전라도 쪽에 줄포 계신 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근데 보는데 나는 진일 쪽에의 뭐 영업사원은 아니에요. 네. 자주 가다 보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의논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뭐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잘 돼서 나중에 내가 쓰고 있는 장비가 이 업체가 없어지면 내 장비는 수리를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럼 개조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이 업체도 잘 되고 그건 윈윈이잖아요. 네. 그럼 나는 또 업그레이드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그쵸. 맞죠? 네. 따먹어 버리면은 업체 도산되면은 그 업체는 없어져요.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상생 방안으로서 충청권 마케팅은 충청권에 또한 마늘 파종해 놓은 거 요거를 내가 보여주고 또 이런 LS 농기 같은 경우에도 마늘 관련 수확기나 뭐 이런 시연 기계들 내 밭에 유일하게 칼집 비닐로 8조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내 밭에서 시연도 여러 번 했어요. 네. 상생 방안이에요. 상생 방안.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쵸. 예, 뭐 10원 하나라도 받았으면은 진짜 뭐 뭔 새끼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건데 그거 할 때 뭐 그거 해서 전화위복은 됐어요. 소농이 오진 않아요. 그쵸. 굵직굵직 하신 분들 홍성에 뭐 홍산마늘 협회장님도 오시고 뭐 몇십 서산에서도 엄청 내가 몰랐던 대농급들 큰 분들이 오시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저는 농사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농사의 인맥은 네. 진일 파종기를 통해서 내가 최초 구매자고 내가 최초 파종자고 이 동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에 사람들이 왔을 때 서스름 없이 알려드리고 뭐 경기 친노연 친환경 뭐 거기 연구회 네, 거기 친노연에서도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전들 남이 다 한 거 따라가면 안전빵이지요. 네.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절박했고 시급했고 인건비 절감이 엄청나게 시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늘에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인건비다. 인건비 폭이 작게는 60%에서 많게는 70% 80%까지도 가요. 그럼요. 아니 뭐 그것은 여기서 몇 프로라고 정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다는 얘기죠. 인건비가 유동이 심해요. 네. 여기에 풀매까지 했으면 더 있었겠죠 인건비가. 아니 당연하죠. 풀매가 3라운드까지 합니다. 11월 풀매, 3월 풀매, 5월 풀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풀매는 공정을 뺐음에도 인건비는 어마어마했다. 그럼 외국 놈들이 뭐가 하렸느냐? 아니요, 이 인건비는 3년 전에도 그 단가예요. 거기서 올라봐야 1, 2만 원 더 오른 거지. 그 최근에 과열돼가지고 올해도 저는 같은 단가로 가다가 주변에서 올라버리니까 안 오르면 내 조직이 붕괴가 돼요. 다들 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열흘쯤 해가지고 같은 단가로 동급선상으로 맞춘 거예요. 따라간 단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치고 나간 단가가 아니에요. 그럼요. 인건비는 얼마라고 정하기 어렵다. 네. 밭의 감에 따라서 파종기에도 늘어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수확기에도 줄일 수도 있고 중간 관리기에도 나는 그래서 비닐값은 더 드렸지만 그 풀매는 시간과 뭐 그런 경비를 지출을 안 하려고 비닐값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로섬 게임이에요. 하나 얻으면 하나 잃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또 사장님 또 쫑 자르는 것도 한번. 지금은 이제는 그쵸. 이런 오르카 같은 밑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쫑 자르는 거 안 하겠죠. 네네. 그것처럼 초보 농부라는 포지션에서 내가 완성도 높은 포지션이면 변화를 하겠어요? 아니요. 난 아직 멀었다. 내 점수는요 75점쯤 내 개인한테 그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절감 방안을 찾고 끊임없이 절감을 묻을 것 같으면 다수확 방안을 찾고 그렇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마늘은 다수확 방안을 찾는 방법이 더 빨라. 그렇죠. 내가 해보니 사람을 10명 들어갈 거를 5명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기계화하면 되지 않느냐. 오래 봤잖아요 여러분들. 비 오는데 뭐 갯벌 같은 상태에서 거기서 기계를 어떻게 하는 기계도 있나? 막 지른 땅에서 젖은 땅에서 할 수 있는 기계도 있나요? 없죠. 없어요.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 아니에요,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끊임없는 언니 PD와 서대리는 끊임없는 그런 또 내근 업무가 있어요. 네. 법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틈틈이 해야 되는 신고도 많고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네. 네. 온라인에는 컴퓨터 엑셀도 할 줄 모르고 엔터 이 정도 할 줄 알아요. 예. 대신에 뭐 다른 거 이렇게 대본 없이 이렇게 여기 들은 거 갖다 꺼내는 거 네. 대본 없이도 여러 시간을 운영할 수 있고 뭐 계산. 제 밑으로는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 위의 나이대에는 얼마든지 폭넓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뭐 그러고 뭐 그런 건데 약간 왜 3000% 또 빠졌네요. 그 진일 파종기 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 중인데 그분들이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문제는 가볍게 와서 가볍게 보고 가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뭐 요거를 파종기를 또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쟤는 보조로 받은 것도 아니고 다 현금 주고 샀어요. 네. 투자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분들이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러고 다른 밭 만약에 집좀 볼게요 우선 집배 서랍까지 다 알아보려는 거지 한마디로. 그 밥때 됐는데 안 가고 동네 마을 전체가 오셔서 어떻게 밥은 먹여야 되겠고 식사하러 가자고 밥도 내가 사줬어요. 밥도 사서 뭐 진짜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은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집좀 구경할게요 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도 막 다 열어보면 좋아요? 나도
보여주고 싶은 맛이 있고 잘 안 돼서 안 보여주고 싶은 맛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네. 그러나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는 거의 뭐 80% 이상 다 오픈을 했어요. 심지어 가루 없는 밥까지 오픈했잖아요. 그럼요. 맞죠? 네.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마늘을 배우고 싶다는 댓글도 꽤 있었고, 근데 누구를 가리키고 말고 할 입장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도 네. 아직까지도 네. 저희도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버리면은 다 올 수 없이 마비가 되고 그 일정이 딜레이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언니 PD 막 컴퓨터 업무 하고 해야 돼. 선생님도 같이 막 데이터 만들어주고 지금 밭도 계약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는데 딱 오면은 벌써 이제 의전. 네. 차 한잔 드려야 되죠. 뭐 해야죠. 그죠? 네. 예. 근데 그분이 뭐 한 10분만 시간 잡으면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래서 나 종자 장사 안 합니다. 소매 안 합니다. 택배 장사 안 합니다. 언젠가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흐름상 해야 된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종자를 내드리면은 나는 출처 없는 족보 없는 종자 또 사다가 또 그럼요.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내 거 명품 마늘이라고 키로에 10,000원 주세요 하면 주실래요?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시중에 식품용 단가로 거기에 마늘 저건 중단마잖아요. 중단마 단가에 식품용 단가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늘을. 그렇죠. 그래서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사실 종자 분양도 내가 종자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가 직거래 종자 파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유튜브에도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아요. 마늘 유황마늘 해가지고 갑자기. 유황마늘 해가지고 네, 뭐. 시장가보다 훨씬 잘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식품용도 팔고 종자용도 팔 거예요, 분명히. 그쵸. 어느 유튜브들은 보면은. 네, 팔더라고요. 나는 판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왜 나한테 그래요? 지난번 부여부는 비 오는 날 오셔서 헛걸음한 거 미안해서 그래서 많지 않고 7망이어서 그쵸. 얼른 내가 드린 거예요. 네. 그때는 그러고 내가 그때 빨리 오셔라. 네. 왜? 내가 드려야 나머지를 시판할 거 아니오. 그쵸. 내 거 종자 지고 내 거 종자 이만큼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를 팔 거 아니오. 어차피 나갈 건데 더 내보내느냐 덜 내보내느냐. 근데 그분들은 이미 내가 작업 과정에는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지금 포항꾼 한 분이 난 많지 않은 줄 알고 또 그때 가면 또 변심이 있을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라고는 했는데 그분까지만 일단 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영천 갈 일이 있어서 갖다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 똥 때립니다. 근데 지금 가다가 비 맞으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런 이유의 고민을 해요 지금. 네. 종자 사업할 것 같으면요 마늘명과 종자 지금 10톤 남겨놨습니다. 선착순으로 요거 가져가세요. 라고 했겠지요. 그쵸. 맞죠? 네, 맞습니다. 마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아무리 나한테는 좋은 종자고 내 새끼는 이뻐도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그럼요. 왜? 사이즈가 선별관계에 요 종자도 대자 심는 분 있고 소자 심는 사람 있고 또 거기서 5.5 심는 사람, 5cm 심는 사람, 4.5 심는 사람 아니면 속쪽 심는 사람 그쵸. 취향이 제각각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좋다고 권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항상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수입마늘 선별처럼 농협수매 선별처럼 안 해요. 그럼요. 경비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저희 찍힌 거 있어가지고 네. 거기가 이제 그게 좀 젤리처럼 이제 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심을 거니까 선별하면서 빼면 돼요. 근데 시판용으로 작업을 하지 네, 않았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돈을 주고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몰랐는데 그래서 좀 그런 원망이나 민원이나 여기서 내가 임시변통이지 내 마늘 내 마늘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에 팔고 모르는 마늘 10,000원에 사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 정도의 퀄리티로 작업을 하려면은요, 작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봤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저도 출연했던 유튜브예요. 좀 꽤 공신력 있는 농산물 TV예요. 거기에 내 그분하고는 뭐 일면식은 없어요. 근데 마늘값 6, 7kg 농사라고 했나? 6, 7kg 농사에 마늘값 3,500원이면 농민이 10,000원 먹는다. 누구 마음대로 10,000원을 먹어요?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실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런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자 7kg에 3,500원이면은 7kg 곱하기 3,500원은 24,500원이요. 그럼 농비가 14,500원만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기후에 따라서 맞죠? 네. 이런 거를 지금 가장 어려워 죽겠는 농촌 현실에다가 이렇게 해서 7kg 잡자는 얘기 3,500원으로 그럼 작년 지금 재고가가 3,500원대인데 수수료 빼면 3,500원이 채제가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재고 농사에 한해서라고 보던가 여기서 10,000원 정도 먹는다는 후레임은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하다. 24,500원이 다 본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요. 병이 많이 와서 약을 많이 때리고, 그렇죠. 밭을 만드는 과정에 퇴비나 기비를 좋은 거를 많이 갖다 썼을 때는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본전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보다도 더 선배 농업인이고 뭐 해서 경청만 하려고 했는데 초짜 농부들이 또 마늘을 또 하시려고는 도전하려는 농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위험하다. 그럼요. 이런 발언은 위험하다. 여러분들 자 심을 때 평당 얼마 들어가요? 캘 때 평당 얼마 들어가요? 내 경험으로는 심을 때만 2,000원 선 손파종 했을 때 인건비만. 인건비 심을 때 인건비가 평당 2,000원 선 감 좋을 때 자 캘 때 캐고 자르고 했다고 칩시다. 4,5,000원 선 평당 네. 거기에 주자로 묶어요. 6, 7,000원 선. 근데 올해는 8, 9,000원 만원 선. 네. 6,000원대 나온 밭도 있긴 있어요. 근데 5월 말에 이미 비가 막 와가지고 흙이. 마늘 끝에 흙이 막 종이컵처럼 달라붙었는데 이 진흙이 머드가 두드리면 떨어져요? 더 단단해지죠. 찰떡이 되죠. 네. 그대로 말려서 그대로 비틀어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마늘끼리 때리면 마늘 멍들고 그죠. 마늘 잡아서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서 솔솔솔솔 해서 될 일이 아니오. 네. 빵빵 매시하면 또 마늘 멍들고. 그렇죠. 방법은 하나씩. 마늘 잡아서 비틀어. 다 비틀어. 털어. 비틀고 털고. 이 방법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타산이 나와? 그러니까 다수확을 만들려고 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봤잖아요. 20kg 나온 마늘도 흙 털고 정규 작업을 거치니까 선별 안 하고 그냥 정규 작업만 거쳤잖아요. 네네네. 야 10kg짜리 확 반 줄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14kg짜리가 줄어봐야 그래도 8, 9kg 되지 않을까 했는데 7.5 나와요. 8 나온 것도 있지만 7.5 나와요. 18kg짜리가 9.5 나와요. 네. 근데 그 5 떼면은 9, 8. 그죠? 네. 그건 뭐 9 나오겠지요? 네. 자 그러면은 9kg, 10kg 나온 밭은 드물어요. 그렇죠. 드물어요. 그래서 나는 마늘 가격은 7, 8kg, 9kg, 10kg 농사에 전년도 가격 정도 나와야 그렇죠. 농민이 웃는다. 밭세도 내고 살아야 되고, 맞죠? 트랙터 할부도 내고 살아야 되고, 그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종자를 갖고 간다고 해서 종자값을 안 따지는 게 아니고,
작년도 단가로 종잣값이 우리 서대리가 관리하는 밭이 종잣값이 얼마? 3천 몇백 원 들었죠? 그죠? 종잣값이 2,800평 기준에 999만 원인가 들었어요. 1,000만 원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3천 몇백 원인데 봐봐요. 3,540원 종잣값이. 그러면 식물대 인건비, 캘때 인건비 답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럼 중간 관리비, 쫑잘라, 트랙터비, 포크레인 불러서 똘정비, 어떻게 7kg 농사 3,500원에 24,000만 원을 먹습니까? 못 먹죠. 내산수로는 그래서 그러면 소농이 심을 때도 두 부부가 심고 캘 때도 두 부부가 캐고 한다면 그러면 본인이나 내 와이프는 공짜입니까? 아니 최저시급이라도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죠. 아니 깔끔하게 사대보험되는 데 가서 머슴 살고 말어. 그래서 얼마 때만 나와도 얼마의 수익이 난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마늘을 직간접적으로 꽤 했어요. 네. 줄일 수 있는 데는 파종을 때밖에 없더라. 그래서 파종기입니다. 서산 지역은 특히나 그래서 4명 가지고 36,000평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 7시 반까지 봤어요. 네. 비 오잖아 중간에. 네. 못 심어요 비 오면. 감이 나는 조건 하에. 왜 그 해 왜 이렇게 했느냐? 돈이 없어서 속쪽 사가지고 심었어요. 속쪽과 파치종자만으로. 그래서 속쪽을 나만큼 많이 심어보고 전량 속쪽을 심어보고 속쪽 가곡도 이만큼 심으면 될 수 있어? 아니 있어요. 여기도 속쪽만 심는 분들 있어요. 있는데 자 올해 그분들 농사 성공했나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올해 성공했어요? 삑.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나도 큰일 났지만 그분들도 큰일 났어요. 답 나왔지요? 네. 성공을 장사가 없어요. 최고가 기준의 데이터를 놓고 최소 원료값으로 원부자재 값이나 인건비로 데이터를 뽑는다. 그걸 방송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자제하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그분 스타일의 그런 멘트를 치고 자 그분은 그분 스타일의 멘트를 치고 그분 스타일의 구독자가 있을 것이고 그분 추종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나는 현실감 있는 우리 정치도 현실 정치 이런 거 있죠? 네네. 난 그래서 이 마늘명가는 생계예요. 생계. 그렇죠. 인생 역전. 생계. 막 노름꾼이 도리직구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칭 도리직구땡을 하잖아요. 딱딱딱 놓잖아요. 1번에다가 아더 2번에다가 몇만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속칭 도리직구땡인 거예요. 가지고 이런 사람이 다음 판에 2배를 갈 수 있는 게 우선권이 있는 게 도리직구땡이에요. 자, 노름꾼 아닙니다. 노름 안 해요 지금. 자, 지금 마늘판을 도리직구땡처럼 했어요. 몇천 평 하다가 잃었어요. 10,000평. 10,000평 하다 잃었어요. 20,000평. 20,000평 하다 잃었어요. 40,000평. 40,000평 하다 잃었어요. 50,000평. 근데 거기서 35,000평은 내 직속, 15,000평은 우리 태아 나우하고 컨소시엄. 네. 예? 근데 내 기술이라든가 이런 공유만 한 거고, 그 아우 거예요. 근데 내가 일해야 되는 양이 50,000평이라는 거예요. 네네. 내 자산이 50,000평이 아니고, 신경을 써야 내가 일해야 하는 양이 50,000평. 이해가시죠? 네네.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우 캐파도 더 늘어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는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대신에 구조조정은 했어요. 수많은 물 없는 밭 다 버리고 수많은 또 거리 멀은 밭들 버리고 수많은 마늘 안 되는 밭 버리고 지금도 찜찜한 밭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밭을 만들고 있는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단그라스를 한번 심으려고 그래요. 네. 너무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심어보려고 그래요. 늦었죠. 그거 내가 8월쯤에 마늘을 꽂아보려고 그래요. 뿌리가 정상적으로 길게 뻗는지 작년처럼 무슨 산삼배양면처럼 막 그렇게 되는지 본인의 토질마다 지방마다 기후마다 내지는 또 종자마다 소독약마다 랜드콘 넣느냐 안 넣느냐의 또 차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나는 왜 사양내 종자 갖다 심었는데 왜 이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1년 내내 밭에서 사는 놈이고 본인은 밭에서 20일만 살았겠지. 근데 그건 본인 뺏기 몰라. 그죠. 어떻게 알아? 나 스프링클러 돌릴 때 본인은 비오기가 기다렸겠지.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약 줄 때 뭐 다른 거 직장 다닌다고 투잡 뛴다고 약 줄 때 한 타임 놓쳐갖고선 입마름병 삭 번져가지고 손실을 봤겠지. 물음병 번져갖고 손실을 봤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부직포 씌울 때 본인들은 부직포 안 씌웠겠지. 차이는 너무 많아요. 환경도 너무 많고 그 해야 되는 플레이 중에서의 생략 포인트도 많고 해야 되거나 더 해야 되는 포인트도 많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쪽 다른 지방의 분의 이런 베이스로 이야기를 좀 꺼내봤는데요. 마늘 얼마면 얼마 남는다. 위험은 발상이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일반인이 건조 마늘 만약에 6, 7, 8kg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요즘 좋은 농법들이 많아서 가능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창녕 방식에 6cm로 갑시다. 아니 6조로 갑시다. 6조. 6구. 네. 6구에 몇 cm를 띄웠는지를 모르겠으나 엊그제 어떤 농부님이 뭐 6조에 20cm라고 했나? 아니 6조에 몇 cm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1m 80에 고랑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너도 고랑 나도 고랑이에요. 고랑 몇 줄 더 나오냐 덜 나오냐 차이지. 그거를 까시발르듯이 천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예를 들어서 이 진일파종기 그 사장님께서 이승훈 사장님 이 대표님 께서 데이터가 좋은 게 많아요. 20kg 씨마늘 한방 기준 2, 3번 씨로 했을 때 1번 씨 말고 4,200에 4,500개 정도 담깁니다. 이런 정도 데이터. 예를 들어서요. 이게 900평 기준으로 갔을 때 이분들이 다 수학을 또 풀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900평 기준으로 갔을 때 파종 면적이 700평 내외입니다. 고랑을 빼고. 그 여러분들 고랑이 보통 이쪽 관행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좁게 해도 바짝 붙은 것 같잖아요. 그 마늘과 마늘은 최하가 40cm. 조금 드물게 심어진 멀게 된 데 있잖아요. 1m도 나와요. 마늘과 마늘이. 어디 있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랑을 어떻게 뗐느냐, 후리뻑토기로 비닐을 어떻게 씌웠느냐, 마늘 파종기로 마늘을 어떻게 긁고 얼마큼 고랑을 띄었느냐, 천차만별이고. 그러한 어쩜 여기에는 고수님들도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러나 초보분들 아니면 저처럼 실패해서 허우적대시는 분들, 그죠? 나는 이 진솔하게 내 경험담. 그죠. 아니 그리고 밭에서 빨리 할 수 있어요. 흙 덜 털고 선별 덜 하고 얼치기 작업으로 껍데기 까진 거니 뭐니 쇼리니 막 담아버리면은, 그죠? 네네.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수확기에 패고 담고 2천 몇백 원 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내전득급이죠. 그래서 시세보다 100원, 200원만 싸게 내려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내 양심에는 못 얻었더라. 그렇죠. 못 얻었더라, 그건. 근데 그게 시장에 통용이 됩니다, 또. 비쌀 때 통용이 되고, 싸면 안 팔리느냐. 싸도 싼 대로 참. 그래서 내가 재주가
내자주가 미약하다. 그러나 지금 대세는 공판장의 선별, 그렇죠. 경매장 선별이 대세지. 그럼요. 얼치기는. 그렇게 밭에서 얼치기로 막 밀어가지고 그건 도박입니다. 사는 장사꾼도 얼마 남을지 모르고 그죠? 까봐야 알아요. 흙이 얼마 붙었는지 까봐야 알아. 쏟아봐야 알아. 나중에 갖고 사갖고 가봐야 알아요. 한두 개 까서 검수해 봐갖고 모릅니다. 농가에 가면은 진짜 흙 다 털어서 깨끗하게 작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얼치기, 혼합이라고 했죠, 얼치기가. 그렇게 작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같은 동급으로 받으려고 하니 오히려 이분들한테 작업 잘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요. 그럼요. 왜? 이 마늘에 대한 다른 좋은 어드밴티지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는 거 이 시장에. 같이 갑니다. 시장가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마늘 종자 내종자 가지고 있으면은 7,000원이면은 해결한다고 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한 10,000평에 한 돈 3천만 원만 있으면은 다 해결하는 줄 알고 누군가한테 그런 컨설팅을 받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몇십억 처발처발하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곱게 놓고 시세에 가장 없던 어느 농부가 그랬다잖아요. 원북면에 신내 쪽에 어느 농부가 소매기는 농부예요. 그럼 그분은 퇴비값도 안 들어요. 그분이 평생 마늘 농사를 지어서, 그런 분들은 마늘로 재미도 봐서 마늘 팔아서 소도 갖다 넣고 막 한 분들이에요. 평생 3번의 실패를 했다. 손해를 봤다. 그게 최근에 1년에 5년입니다. 서산에서는 생대 때 1,200원, 다음에 1,200원, 그 다음에 좋았고 올해 나빴고. 근데 이 5년에 제가 제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남들은 평생 해서 마늘이 피우면 남았던 해인데 저는 도전했던 이 5년이 다 남들이 손해봤다는 그 3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2년은 돈 벌었겠네. 요 3년째에는 작업비가 5억 2천 들어갔습니다. 비가 올해 비는 비도 아니었어요. 그 해에는 그냥 5월부터 6월 한 10일경까지 계속 비. 그래서 5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작업 공정이 한 20일이나 얼마만 할 거를 뭐 한 달도 넘게 거기에 중간에 재작업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 해에 돈을 절반 값에 작업을 할 거를 더블로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럼 작년에 돈 벌었겠네. 있잖아요. 돈을 까먹어 돈이 없어서 파치와 속적 종자만 가지고 심어가지고 작년에 내가 쇼리 마늘은 내가 이 서태환이 뭐야? 내가 최고 많았을걸요? 한 200통 가까이 됐었으니까. 그렇죠. 쇼리와 악쇼리가. 쇼리 악쇼리 200톤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아요. 그처럼 그러니 돈을 부를 장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장사 없죠.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절감도 하고 해서 농사도 최대한 끌어올리고, 했음에도 안 되는 맛이 나왔고 했음에도 병이 오고 했음에도 동해가 또 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 정도의 리스크를 끌어안고 간 겁니다. 거기 가격까지 하락되고. 거기에 가격까지 이랬는데, 그러면 마늘명간 돈 남으셔야 하잖아. 그 시나리오면은 마늘명간은 그 평당 10,000원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난 3,500원을 못 받았으니까 3,300원까지는 받았어요, 마늘명가에서. 네. 금액 웬만하면 오픈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금액 다 오픈하니까 얘기할게, 기준을. 네네. 그랬을 때 3,500원에 계속 뺐다는 게 아니라 3,500원까지 받아봤다는 얘기요. 그대로 내려갔어요. 네. 한 번 받고 탈났어요. 네. 자, 3,500원, 3,300원 받을 때 농가에 3,150원 가지고 오고, 예, 3,200원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명맥을 이으려고 했던 것이 돈 나무선거 아닙니다. 그쵸. 자, 내 마늘은 그거보다 택도 없이 받았고, 이해갑니까? 네. 농가에서 사온 마늘을 거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마늘 명가는 35,000평은 명가거라며요. 그럼 3억 5천원 벌었어야 할 거 아니야. 응? 언니 PD 세대리 산수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엑셀도 해봤고, 응? 서식을 넣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내 마늘 잘 되게 하는데 아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없어요. 내 마늘이 아픈데 뭘 아껴? 아픈데 내비놔둬? 물음병 걸렸는데 내비놔둬? 그러면 내 마늘이 안 크는데 비료 주지 마? 뭐 지른데 그냥 마르면은 천천히 그냥 딱 마르면은 그냥 한 6월 한 20일쯤 장마 오기 바로 전에 장권 한 2, 3일 할까? 그냥 기계로? 되나? 마늘 다 탈망된 다음에 6월 10일 전에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올해는 절기가 빠르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래서 4월 초중반에 꼭 나온 분들 남들처럼 5월 말 6월 초에 캐면은 6월 20일쯤 캔 효과가 나올 겁니다. 4월 13일 영상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실패의 경험이. 그 어찌 하면 자빠지는지를 내가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철칙이에요. 어떤 식이든 내가 인력 동원하는 게 불법이어서 진역을 갈지언정 인력은 맥시멈으로 공급에다가 맥시멈으로 작업을 시켜서 맥시멈으로 소화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속전속결. 그쵸. 이게 내 전쟁 방법입니다. 그래서 담배 한 가지 피우더라도 항상 이 메가더 장군의 수원 바수로 가야 하나, 인천 바수로 가야 하나, 군산 바수로 가야 하나, 삭선 바수로 가야겠다. 이해갑니까? 네, 갑니다. 그런 상륙작전을 하고 비가 온 다음에 다음날 어디가 들지러 그 지형을 잘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비가 와도 논같이 지른 데가 있고 내가 그날 비 오는 날 왜 작업을 강행했냐면 그 밭 한 포인트가 논이잖아요. 네네. 비 어제 안 왔고 오늘 와요. 논도 오늘 오는 날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온 다음엔 지어서 못 도망가. 그럼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내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두 팀이 캔슬을 났고 한 팀 그걸 해준다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이렇게 인력 팀도 외국 사람들도 내 마늘 캐준다 하는데 장군이 사령탑이 무너지고 비 오는데 시지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레인코트 입고서 그냥 레올레오 해야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날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서대리 3년 전에 그 해에 비가 많았어요? 올해가 많았어요? 때가 많았죠. 그 해 오뎅국 우리 몇 통 끓였어요 오뎅국. 사람들 체온 떨어져가지고 아주 비 맞아가지고 개딸도 떨어요. 막 창지러운데 개딸도 막 오뎅국을 무수 넣고 막 맛있게 끓여가지고 막 들통으로 두 들통씩 몇 번 우리가 끓여서 사람들이 오뎅국 좀 더 주세요. 오뎅국 서비스에 가면서 캤던 그날의 그 기억도 있습니다. 3년 전이 올해보다는 서사는 더 앞조건이었다. 그쵸. 그렇게라도 캤어요. 그 해에 나는 그 정도로 얻어맞았지만은 다른 또 유통하는 분은 8월 달까지 마늘 가져갔어요. 장마철에 마늘 못 가져가고. 그런 분도 있어요. 다 캐놓고 잘라놓고 못 담아가서. 뭐 말로야 담지. 이름 되면 알만한 이쪽에 큰 거상도 있어요. 그분도 8월 초까지 마늘이 밭에 굴러다니더라고. 아유. 그러면 농민들은 그러한 상황은 이해를 못하고 장사꾼 죽는 거잖아. 그렇죠. 밭 빨리 안 쳐준다고. 콩 심해야 하는데, 녹두 심해야 하는데, 들깨 심해야 하는데. 장사꾼 남 되어지는 건 아랑곳 안 해. 그쵸. 남 비싼 돈 주고 마늘 사놓고 못 가져가는 그 심정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상생 모드와 또 왜곡 모드가 너무 많아요. 그 나는 아까 오픈해드렸지요? 네. 자, 마늘에서
6, 7kg 생산해서 3,500원 농사에 과연 만 원이 남을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